자동차 브레이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고요. 브레이크 유압 장치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액상이 브레이크 여기에 들어오고 이 판에다가 오목한 구조, 이 동그랗든 뭐 세모나든 뭐가 됐든 오목한 구조를 안쪽으로 만들어주면은 브레이크 유압이 강한 압력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 모양도 이 모양으로 이렇게 층층층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뭐또 4단계다 5개 하셔도 되는데 좀 얇게 만들어도 되고요. 이거는 약간 과장돼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층층층을 보여주기 위해서 브레이크 패드도 이렇게 이 형태로 가집니다. 이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모든 브레이크 패드는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잡힙니다. 이 모양은 약간 자동차 회전축 돌릴 때 자동차 회전축인데 바퀴를 돌리는 모양과도 여기도 씁니다. 여기도 쓰고 여기 가운데 회전축에는 대나무 매듭구조, 마디구조 일정 부분 이게 회전축보다 약간 원형 밴딩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줍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기어 부분도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기어 부분도 이렇게 만들면 강한 납이 걸립니다. 그래서 강한 톱니바퀴 기어본에 강한 회전력이 생깁니다. 파워가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유압이 그 액상에 들어오는 건데, 나팔관식으로 초기에 액상에 들어오는 부분을 나팔관식으로 이렇게 넓게 해서 처리하고요. 이 안은 스크류 회전 나사 구조를 줍니다. 이게 그 브레이크 유압 부분을 제가 몰랐는데, 이 안에도 기름이 여기는 브레이크 액상입니다만은, 다른 유압 구조, 중장비라든지 뭐 다른 유압들이 들어오는 거 있죠. 기름이 끼나 봐요. 유속이 느리면 오랜 세월이면 기름이 껴서 사람이 혈관에 기름 끼면 거기 압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일정 부분을 기름에다가 잘못하게 불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불타죠. 그러나 일정 부분은 약간 온도를 살짝하게 안에 있는 기름을 녹이게 하기 위해서 기름 찌꺼기가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유압이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좀 유압의 힘이 떨어지니까 보온 구조, 이렇게 브레이크 액상뿐만 아니라 모든 기름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유압이니까 기름이 흐르는 이 관을 보온 구조를 가주는 거. 그래서 그 안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가열을 하면 전기가 흐르지 않게 스파크 일어나면 기름이 확 불타니까 그런 부분 없이 기타의 보온 구조를 가지거나 따뜻하게 데워주는 이런 유압 장치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관 속에 관주 속에 누르면 사람이 혈관에 기름이 끼듯이 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 유압이 압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어쨌든 브레이크 액상,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 액상 여기 들어오는 구조를 보온 구조를 갖춰준다. 그리고 이 통로는 스크류 회전 나사 구조. 스크류 아시죠?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 구조를 이 안에다가 주면은 유속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브레이크 액상이겠죠. 자동차니까 자동차 브레이크 액상이 유속도 빨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저기 찌꺼기가 거기 달라붙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변속기인데, 변속기 위아래 톱니바퀴 구조입니다. 톱니바퀴인데, 일종의 기어죠. 톱니바퀴 구조인데, 여기는 이제 서로 위아래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톱니바퀴 안에 톱니바퀴를 들어있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골프채인데, 이게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저기 여기 톱니바퀴를 밴딩형 톱니바퀴 여기하고 딱 타이트하게 붙어서 강하게 밀착되어서 회전시켜주는 톱니바퀴가 이렇게 밴딩식으로 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두껍지 않고 얇게 들어가고 그 위를 감싸는 톱니바퀴.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이제 변속기 아래에도 톱니바퀴 있잖아요. 이쪽에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고요. 톱니바퀴 안에 톱니바퀴를 이렇게 감싸면서 안쪽으로 회전이 돌아가는 톱니바퀴 그러니까 밴딩식으로 하나 이렇게 톱니바퀴가 들어간다. 2차적으로 이 밴딩을 여기도 톱니바퀴 구조니까 맞물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싸고 안과 밖으로 톱니바퀴가 있는 그런 톱니바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회전을 걸어준다. 밑에 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변속기니까 동일하게 그렇게 톱니바퀴 안에 톱니바퀴 들어오는 구조. 그럼 밴딩형
톱니바퀴가 얇게 들어가고 이걸 타이트하게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강하게 밀착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것을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톱니바퀴 구조로 해서 좀 그런 톱니바퀴가 위아래 변속기니까 아래도 있는 거죠. 위아래 동일하게 있다. 이런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전 세계 톱니바퀴 이런 구조 만드시면 회전력이 강해져요. 그다음에 자동차 회전축인데 여기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좀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회전력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보면 회전축이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이거보다도 더 두꺼운 원형 밴딩식의 두터운 부분을 몇 군데에 놔주면 회전력이 강하게 걸립니다.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 방식은 모든 회전축에 다 통합니다. 잠수함 프로펠러 돌리는 거, 가정용 모터 돌리는데 그다음에 산업용 모터 돌리는 산업용 모터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헬리콥터나 드론 이렇게 비행체, 전기 드론 같은 게 이렇게 회전체 돌리는 이런 것에는 다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전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상의 모든 기계의 회전축은 다 존재합니다. 거기에도 이 구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약간 변형식으로 해서 이쪽 가까이 바퀴 쪽을 돌리는 이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가까이에 이렇게 스크류 회전 구조를 안에다가 주면은 오래 써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내구성에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속에서 강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녹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도 코팅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좀 녹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코팅을 좀 더 많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름으로 이렇게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칠해주면 녹슬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쓰는 걸로 이제 코팅을 녹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코팅을 해주면 녹이 잘 안 씁니다. 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에 골프채 7번 아이언인데 여기다 홈을 이렇게 파줘요. 동그랗거나 네모나건 건 알아서 파십시오. 근데 홈을 일정 부분 파주면 장탄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이게 골프채보다 약간 살짝 두터운 정도 원형 밴딩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장탄합니다. 이런 모든 골프채는 이렇게 만듭니다. 낚싯대도 이렇게 어떤 일정 부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일정 부분 두터운 주면 잘 안 부러집니다. 낚싯대 실에도 원형 밴딩식으로 해서 실을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낚싯대 매듭 구조, 마디 구조 두터운 부분 낚싯줄도 잘 안 끊어져요. 모든 형태의 밧줄, 조선 중공업에서 쓰이는 조선소 같은 데 이렇게 철 밧줄 있죠. 거기에도 이렇게 원형 밴딩식으로 해서 이렇게 철로 해서 꽈져 있잖아요, 밧줄이. 그렇게 해서 거기도 원형 밴딩식으로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주시면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모든 밧줄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빨랫줄 같은데 만드실 때 빨랫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보면 세월이 흐르면 삭아요. 삭기 때문에 거기를 플라스틱이 아니라 비닐 계통으로 오랫동안 그게 햇빛을 받아도 약간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햇빛을 받아도 그것이 부스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 종류의 것으로 이렇게 빨랫줄을 이렇게 딱 해주면은 오랫동안 써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햇빛 같은 건 이제 많이 받으면은 햇빛 많이 받으면 거기가 딱 삭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수포 같은 데도 겉에다가 코팅 구조를 가져서 햇빛에 좀 강하게 해주시면 세월이 흐르면 비바람 맞잖아요. 비바람 방수포도 너덜너덜해서 먼지처럼 가루가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찢어지고 원래 이제 방수포 부분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햇빛을 받고 비가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코팅 구조를 가지면 코팅을 좀 강하게 주는 한 겹, 두 겹, 세 겹 그러면 오랫동안 버팁니다. 뭐 철판, 그다음에 어떤 금속판, 그 철근 이런 것인데도 코팅이 뭐가 됐든 간에 코팅 한 번 마르면 두 번 칠하고 세 번 칠하고 이렇게 몇 번의 코팅을 주시면 제품이 오래 갑니다. 녹도 잘 안 쓰고 이런 철판과 뭐 어떤 금속품
금속판, 철근종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이렇게 도장을 할 때 코팅 구조를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몇 겹을 주는 기술. 또는 반도체 같은 데 이렇게 적층할 때 적층하잖아요. 반도체 유를 그때도 이렇게 코팅을 밑판에다 절연 구조를 가져요. 아니면 미세 전류가 흘러서 발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리콘이 됐든 뭐가 됐든 코팅 구조를 하나 그거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절연을 해주고 전류가 흐르지 않게 코팅 구조 열이 이제 발생을 갖다 못하게 코팅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몇 겹을 해가지고 적층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적층을 할 때 약간 비스듬히 적층을 하는 거 이렇게 비스듬히 적층을 하는 기술인데 이게 이렇게 해놨다 어디 갔네. 네. 적층을 그냥 그려버리겠습니다. 네, 그냥 그려버리면 찾느니 적층을 할 때 반도체가 이렇게 적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가 적층을 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적층을 하게 되면 열이 빠져나가기가 쉽습니다. 그건 약간 틈이 있어야 되고요. 미세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밑에다 실리콘 같은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조련 구조를 가지셔야 되고 코팅을 한 겹, 두 겹, 몇 겹을 하루에 여러 번 코팅 주는 기술 그런 걸 통해서 열이 올라오는 걸 차단시킵니다. 냉풍을 여기다 불어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해놨기 때문에 비스듬히 적층을 하는 이런 기술 그럼 열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